오늘은 오늘이 또 며칠이지? 오늘이 며칠인지 봐야지. 오늘은 2013년 3월 22일 새벽에 일어나서 막걸리를 한번 했죠. 그러고 또 자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시간이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돌아봄을 통하여 봄나를 가동시킴으로써 봄나가 감각과 생각의 주인이 되었으므로 봄나가 감각과 생각을 도구로 삼아 창조와 운행을 한다. 봄나가서야 감각, 음과 양, 생각이 상극에서 상생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자유와 평화가 있다.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다. 이것이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위해 누구나 가야 할 두뇌 혁명의 길이다.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봄나가 자기의 정체성이요 주체성이므로 봄나가 삶의 주인이다. 몸이나 마음이 내가 아니다. 몸과 마음은 내가 부리고 쓰는 도구이다. 그동안 좌뇌번의 생각 위주의 삶을 살다가 보니 나라고 하는 생각이 나인 줄 착각하여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상실하여 자기의 도구인 몸과 마음이 자기인 줄 착각하는 얼간이가 되었다. 그러다가 몸과 마음을 통하여 감각 개발하는 것이 이미 봄나가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준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잡았다 놓쳤다를 거듭하다가 잡았다 놓쳤다 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어야 생각에게 짓눌려 있던 감각이 활짝 열리면서 감각이 생각을 이겨 두뇌 혁명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봄나가 주도하는 창조 행위가 이루어진다. 봄나가 감각을 활짝 펴 삶이라고 하는 커튼을 열어젖힌다. 이것이 창세기다. 늘상 보던 세상이지만 처음 보는 세상이다.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자기가 바라봅니다. 이른바 태초다. 다음으로 봄나가 일은 주체적으로 삶을 운행하는 일이다. 제대로 운행을 하려면 무심, 감각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날이 새야 된다. 그러므로 본격 돌아봄을 통해 천만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일심의 힘을 증득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집중력이라고 해도 된다. 감각으로 새 세상을 열었으면 생각으로 일심으로 방향과 범위를 정하여 옵션을 걸어주면 거기에 응하여 감각이 포커스를 맞추어 집중 조명하여 감지하게 되고 감지된 내용을 생각으로 개념화, 언어와 문자화를 통하여 인식을 하게 되어 놀고 공부하고 일하는 생활이 운행된다. 다시 말하면 봄나는 감각을 통하여 공간을 열고 닫으며 생각을 들고 나면서 삶이라고 하는 공간, 시간, 날줄을 엮어 운행한다. 이것이 인생이요 삶이요 생활이다. 이것이 우주만유가 돌아가는 삶의 법칙이다. 돌아봄을 통하여 봄나를 가동시킴으로써 봄나가 감각과 생각의 주인이 되었으므로 봄나가 감각과 생각을 도구로 삼아 창조와 운행을 한다.
봄나가서야 감각, 양, 생각이 상극에서 상생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자유와 평화가 있다. 이것이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 완성을 위해 누구나 가야 할 두뇌 혁명의 길이다. 봄일 남을 바라보듯 자기를 바라보는 안목. 대개 자기를 본다는 것은 자기가 분열되어 뒷생각이 앞의 생각을 돌아보거나 앞생각이 뒷생각을 바라봄으로 자기를 심판하고 자해하고 자학하거나 또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악몽에 시달리면서 시간적인 분열에서 오는 고통을 느낀다. 이때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마치 남을 보듯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한 번이라도 떠지면 시간적인 분열의 상황으로부터 대뜸 빠져나와 자리를 잡아 바라봄의 차원으로 합의의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우리는 남을 보는 것은 자기를 보는 것에 비해 비교적 정확하게 본다. 그러므로 자기의 내면이든 외면이든 남을 보듯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분열에서 오는 돌아봄의 차원을 벗어나 바른 안목을 갖추는 동시에 분열의 고통도 즉각 치유한다. 또한 자기의 성질이나 기질이나 체질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연 봄의 힘으로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향상시키는 향상인로의 길로 나아간다. 시간과 공간은 본래 선후가 없지만 공간의 바탕이 바로서야 일심의 축이 잡혀 시간의 운행이 뒤따라 살림살이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 돌아봄을 통해 시간적인 합일이 되어도 본격 돌아봄을 통한 안과 밖의 합일, 공간적 합일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시공간의 합일이 되어야 진정한 봄으로 자기의 생각, 느낌, 감정을 마치 남의 생각을 바라보듯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감각하는 바른 안목이 갖추어진다. 봄이 사람이고 생각이 물질이므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리하여 텅 빈 무한의 공간을 품어 일심으로 부정과 긍정을 자유자재하게 잡아돌린다. 봄이 자연과 인간, 자연은 추위더위를 통하여 그리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통하여 인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자연은 인간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운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지는 못한다. 지혜는 인간 스스로가 수행을 통하여 이치를 깨달아 나머지 인간에게 수행을 가르치고 성리를 완성시켜야 가능하다. 그리하여 인간이 풍파를 통하여 경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운을 터득하는 한편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봄 공부를 통하여 이치를 깨달아 봄이 사람이고 생각, 마음이 물질이라는 점을 갈라치기 하여야 비로소 인간을 완성시켜 만물의 영장으로서 대인관계나 사물에 대하여 지혜를 구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우주는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이다. 아무리 자연이 위대하고 아름다워도 거기에 인간이 없다면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성각자의 말이 사실이다. 우주는 인간과 자연에 있어 각각 이치와 기운을 담당케 하여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며 그 하나마저 없는 도리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우주의 주인으로 키운다. 봄3 공부와 일. 공부는 하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다. 일만 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그러다. 모두 양극단으로 치우쳐 그러다. 이치는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 가면서 걸어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여야 한다. 봄 공부는 일을 떠난 공부가 아니다. 생활 가운데 하는 공부다. 그러므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고 일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몸과 마음 생각을 돌아봄 바라봄 넓음하면
공간의 감지 능력인 감각이 무진장 개발된다. 봄책을 계속 읽으면 이치가 밝아지고 개념이 정리가 되어 생각이 명료해진다. 공부를 통하여 감각이 열리고 일심의 지도리가 바로 서면 긍정과 부정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이치에 맞게 일 잘하는 사람이 된다. 봄사 사랑의 완성. 합일이 되지 않으면 엄밀히 말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집착이지 사랑은 아니다. 그것은 분열된 자기 반쪽에 대한 나머지 반쪽의 그리움으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를 상대방에게 들러 씌운 이미지일 뿐 엄밀히 말하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누구를 갈구하는 마음을 일러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한번 돌아봄해보라. 누구의 얼굴을 떠올려 사랑한다는 한 생각을 낸 것이기에 그 생각을 바라봄하면 그 생각은 간 곳이 없이 사라진다. 그러기에 그것은 분열이요 허구요 대립 갈등 투쟁이지 사랑이 아니다. 자아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사랑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과거 집착이요 의존이요 에고의 자기 충족일 뿐이다. 사랑은 기억이나 이미지가 아니다. 사랑은 사랑한다는 한 생각이 아니다. 사랑은 시간적인 분열과 공간적인 분열이 사라져 우주만유를 품고 우주만유에게 먹힐 때 온통 봄일 때 무한하고 영원할 때 사랑 아님이 없다. 풀도 나무도 벌레도 동물도 흰구름 먹구름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바위나 자갈 흙에 이르기까지 사랑 아님이 없다. 이때 배타적으로 특정의 누구만을 사랑한다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친구든 애인이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홀로 있음 그 가운데 만유와 더불어 존재하기에 거기에는 공간적인 거리감이 없고 시간적인 간격도 없다. 그러기에 진정한 사랑은 사랑한다는 한 생각 내지 않는다. 그러기에 우주적인 사랑이요 하나된 사랑이요 만인에 대한 사랑이다. 봄이 동로할 때 늘봄의 생활이 진정 사랑의 완성이다. 현관문. 밖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고 밖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도 현관문을 열고 나아가야 한다. 밖의 자기가 안의 자기와 만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 두 개로 분열된 자기를 영적으로 하나의 자기로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봄으로 밖에서 안으로 파고들고 밑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일심이라고 하는 현관문을 통과하여 무심이라고 하는 안방에 도착한다. 볼일을 보려면 바라봄을 통해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일심이라고 하는 현관문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힘으로 중심을 잡아 들락날락하면서 부정과 긍정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 않게 양쪽의 균형을 바로 잡은 다음 부정과 긍정 어느 쪽으로도 자유자재하게 운전대를 돌려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한다. 만능 만덕이 나오는 본격 돌아봄생. 본격 돌아봄은 만능 만덕이 나오는 문이다. 일심에 힘 뭉치지 못하면 분단된 자기를 통일시키지 못한다. 일심의 힘 아니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귀신을 다스리지 못한다. 일심의 힘 얻으면 몸도 놓고 마음도 놓고 가정도 놓고 직장도 놓고 모든 걸 놓아야 한다. 일심의 힘 얻으려면 몸도 놓고 마음도 놓고 가정도 놓고 직장도 놓고 모든 걸 놓아야 한다. 그래야 본격 돌아봄으로 진입한다. 진실로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하고 시간적으로 합의를 이루었는가 그것이 문제다.
진실로 시간적 합을 이루었다면 어찌 본격 돌아봄으로 공간적 합을 이루고자 하는 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본격 돌아봄 발동이 걸린 사람은 자나깨나 앉으나 정진하는 사람이다. 그 정진을 위하여 모든 걸 놓고 버리고 바친다. 그 정진을 통하여 합의에 성공하여야 집중력을 얻고 추진력을 얻고 이해력을 얻고 포용력을 얻고 직관력을 얻어 소원을 성취하고 만사형통하는 만능 만덕의 힘 일심의 힘 하나 얻어 잡아쓰고 부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봄7 봄나라가 가는 길은 독자적 자발적으로 개인이 홀로 가는 길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존경받는 유인이라도 그가 비록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일지라도 그리고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한 999 영웅일지라도 그분을 이해하고 존경할지언정 그분의 신봉자가 되어 모방하거나 답습하거나 그분의 추종자가 되지 않습니다. 소 우주의 주인인 개인이 대우주의 주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우주의 인간은 인간에게 깃든 영성으로 봄입니다. 봄은 둘이 하나인 동시에 제로에서 봉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은 집을 잃고 헤매다가 제 집을 찾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인 자리에 복귀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도 현관문을 부지런히 드나들어야 합니다. 무심의 바탕 가운데 자기라고 하는 중심, 일심이라고 하는 지돌이 주체가 바로서야 주인이 되어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만물을 다스리며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늙음의 생활을 합니다. 봄나라가 가는 길은 각자가 우주의 주인이므로 최종적으로 자기의 결제를 받아 자기의 고유방식에 따라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의 뜻대로 독자적 자발적으로 가는 삶의 길입니다. 봄8 예비 아빌 법님들에게 드리는 걸 되지 못한 미숙한 인간이 생각의 노예, 물질의 노예, 이데올로기의 노예, 종교의 노예인 인간이 핵무기나 화학무기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21세기의 지구상의 인간 세계는 영락없이 동물의 왕국입니다. 돈이라면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는 지구에서 돈벌이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을 매수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이에 걸림돌이 되는 인간이라면 자국의 대통령이든 타국의 요인이든 가리지 않고 공작을 하고 테러를 자행하고 지도세도 모르게 제거하고 분쟁을 조작하고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눈을 뜨고 바라보면 인간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자신마저 자멸시키는 참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와 무관한 사안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의 집단을 악마로 보거나 적으로 간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든 인간이 직접 간접으로 그들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그들을 동조하지 않고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도 당신이 아직 돈의 노예라는 점에서 그들과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인 반수의 미숙한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되어 만물의 영장으로 탈바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노예인 인간이 돈의 노예인 인간이 생각의 주인이 되고 돈의 주인이 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언제인가 당신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대열에 합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돈으로부터 구애를 받지 않으려면 합의를 이루어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신이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품에 안은 마음부자가 되지 않는 한 당신은 허전한 마음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밥 한 술 먹으면 마냥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봄 공부를 통하여 합의를 이루고
일심의 힘 얻어야 생각의 노예, 돈의 노예인 당신은 구원할 것이고 당신이 구원되어야 인류를 구원합니다. 당신이 하빌이야말로 인류의 구원에 회양하게 될 것입니다. 범공부는 취미활동이나 여가소용이 아닙니다. 나 혼자 편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내가 인간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 이것이 우주의 섭리이고 내가 존재하는 절대 절명의 이유입니다. 예비아비를 법님 여러분은 심기일전하여 본격 누라범으로 자기를 완성하여 누란의 유기사항에 놓인 인류를 구원하는 대업을 성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도라범 공부는 명상기법의 하나가 아닙니다. 도라범 공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주의 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대로 살아야 하는 준수사항이고 실천사항입니다. 우주는 방출과 해수, 축소와 확장의 반복을 통하여 상극의 상대계를 하나의 원으로 상생의 절대계를 전속 유지하여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주의 법을 준수하면 우리의 본성이 보존되고 흥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주의 법 대도를 미처 몰라 대도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본성을 잃어 망하고 맙니다. 생각을 내기만 하고 생각을 돌아봄하지 않으면 회수를 하지 못하여 에너지가 고갈되어 스트레스가 쌓이고 업장이 되어 마음에 남아 현재가 과거에 연루되고 현재가 과거에 연루되어 시간적인 분열에서 오는 자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대립갈등, 투쟁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법나라 공부는 명상의 기법 중에 한 가닥이 아닙니다. 법나라 공부는 우주의 법도대로 따르고 실천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명상법과 비교를 하거나 토론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마치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한 것과 같이 구한하거나 창안한 것이 아니고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법도와 이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주의 운행 법칙이므로 대도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법일 뿐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므로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논리는 합당치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오직 우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법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봄나라는 인간이 법을 지키지 않는 오직 그 한 법을 발견하여 그 법대로 지키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돌아봄 바라봄을 통하여 법을 지켰으면 고유하고 뚜렷한 본성이 보존될 것이고 제대로 돌아봄 바라봄 하지 못하여 법을 지키지 못하면 본성을 잃고 분열과 부패를 면치 못하여 대도를 이탈하여 생기와 활기를 잃어버립니다. 대도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봄십 우주 운행의 제1법칙대로 삶이 늘봄의 생활입니다. 우주는 팽창과 수축, 방출과 해수를 끊임없이 행하여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여 만유를 하육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살림을 꾸려갑니다. 우주는 한 이치 한 기운으로 돌아갑니다. 한 이치 한 기운에서 비롯되어 마음법이 생겼습니다. 마음법은 하나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마음법은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한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우주의 이치를 발견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생활에 활용하고 응용하여 첨단의 물질 문명을 건설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음법의 근원인 우주의 한 법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여 그 한 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한 법대로 살지 못하여 신에게 복락을 빌고 부처에게 절만하면서 늘봄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법은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죄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인간은 과학을 통하여 우주가 방출과 해수작용을 통하여 천지를 운행한다는 사실은 알면서
그 법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실천할 줄은 모릅니다. 생각이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방출할 줄만 알지 생각을 돌아봄으로 해소할 줄을 모릅니다. 인간은 우주의 제1법칙을 위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지구와 인간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봄나라 봄공부는 대우주의 자비이자 자구책이기도 하고 섭리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불행은 물론 인류 전체의 존망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대참회를 하여야 할 때입니다. 인간인 이상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공들인 만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주운행의 제1법칙대로 삶이 넬범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원시반번입니다. 봄 10일 한 법에 매이는 것이 만법의 자유합니다. 우주는 방출과 해수, 확장과 축소, 열고 닫음, 들고 남이라고 하는 한 법을 반복하여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화육한다. 이러한 이치로 해가 떠서 하루를 열고 해가 져서 하루를 닫는다. 봄, 여름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가을, 겨울의 에너지를 해소하여 추나 추동 사계절을 운행하고 반복한다. 이와 같은 이치로 소우주인 우리 몸도 그렇게 운행되고 있다. 심장도 방출과 해수작용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대장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작용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생존이 가능하다. 그런데 유독 우주의 법칙대로 삶의 법칙대로 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인간의 두뇌다. 천지 만물은 우주 만유의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 오직 인간의 두뇌만이 우주의 법칙대로 행하지 않아 문제다. 두뇌는 생각을 방출하기만 하지 생각을 해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우주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켜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대우주가 유독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한 것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대우주의 섭리를 완성하려면 우주운행의 제1법칙 삶의 법칙을 준수하기만 하면 된다. 생각을 방출만 하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시간적으로 분열이 되어 거짓과 환상의 세계에 빠져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또한 공간적으로 안과 밖, 주와 객, 나와 너, 남는 옷으로 국가별로 인종적으로 분열되어 대립갈등 투쟁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의 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물론 동식물을 유시한 지구의 생태계 전체가 파괴되고 말 것은 명약관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에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만법에 놓여 상태이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한 법에도 매이지 않겠다는 한 생각, 에고의 발로임을 꿈에도 모른다. 봄 공부는 삶의 제1법칙이다. 그러므로 이 한 법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만법에 자유롭기 위해서는 한 법에 매일 줄 알아야 한다. 거부권을 반납하고 스스로 한 법에 매여 한 법을 준수하고 실천하여야 자기를 구하고 인류를 구하고 지구를 구한다. 생각을 즉각적으로 돌아봄하고 알아차리는 늘봄의 생활로 방출된 생각을 즉시 해소하여 에너지의 분열과 누수를 방지하고 원만 구조간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삶이다. 뒤로 미루고 요리조리 핑계를 댈 시간적 여유가 더 이상 없다. 책을 읽읍시다. 봄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합시다. 수련회에 참석합시다. 봄나라 가이드가 되어 대도정법을 선양합시다. 나를 구하고 인류를 구합시다. 더 이상 범법자가 되지 맙시다. 봄 12법을 지키면 당연한 일로서 자랑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 없다는 것도 없어 아무 일도 없다. 법을 지키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다. 그것은 공기와 같고 물과 같아서 그 고마움을 인식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속박과 부자유에 직면하고 난리가 일어나면서 평화가 깨어지고 지옥의 고통을 겪으니 불행해진다. 소아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같은 큰 가치를 추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피하고 거부한다. 환난이 오고 병고가 오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작심을 하지만 3일을 버티지 못한다. 법나라에 와서도 지적인 호기심만 채우고 이제 알았다 하고 막상 법을 실천하는 율법의 생활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앞날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겠는가. 오직 한 법 대두가 출현하여 오로지 그 한 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방만하고 게으르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한심하다. 예비하빌 인가자는 더욱 분발하여야 한다. 본격 돌아본 공부 더하여 법을 잘 지키고 선양하라고 인가해 주었는데 하몽차서다. 회개하고 참여하여 심기일전하여 자기를 구하고 천하를 구하는 대열에 동참하지 않겠는가. 소승에 떨어져 조롱박 신세가 되고 말 것인가.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그 과보는 자기가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봄 13. 나는 누구인가를 안 것으로 그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의 선악 미추 장단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려면 자기가 내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돌아봄으로 잡아 그 생각이 나온 자리로 돌려놓는 늘봄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기가 설정한 자기의 이미지, 아상 이미지가 사라지고 자기가 금과 옥조로 삼는 자기의 신조나 사상이나 윤리도덕이나 어떠한 결론도 무용지물이 되어 사라지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모든 생각이 비워져 마음이 비워지면 진공의 소식이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 소식이다. 가짜 은하가 몽땅 비워지면 거기에 진나가 없다. 여기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화두가 풀린다. 나라고 하는 주관이 해체되어 무아이고 무아가 바로 진화이다. 물욕을 벗어나 영적인 존재로 거듭났으니 만물의 영장이요 순수의식이다. 그러나 이렇게 합이라고 깨달으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 불과하니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기 위해 공부와 일을 통하여 일심의 힘을 더욱 연마하고 범나라 가이드로서 경륜을 쌓으며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야 최고법님이 될 것이다. 늙음의 생활은 끝이 없다. 늙음의 생활이 주업이고 나머지는 부업이다. 나는 누구인가를 안 것으로 그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한 법, 삶의 법칙, 운행의 법칙인 생각 돌아봄으로 방출된 생각을 해소하는 율법을 지키고 전파하여 자기를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봄나라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 생각 돌아봄은 알아차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생각을 잡아 생각이 나온 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생각 돌아봄 수행의 과정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잡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생각을 잡는다는 말은 생각 돌아봄의 첫 번째 단계로서 생각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끝나서는 안 된다. 방출된 생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심력을 제압할 수 있는 구심력인 돌아봄의 힘이 있어야 한다. 만약 알아차림에서 끝나면 방출된 에너지를 해소하지 못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봄날을 상실하게 된다.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지속적인 돌아봄의 힘, 일심의 힘 증득하지 못하면 우주운행의 법칙, 삶의 제1법칙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다. 우주의 법칙은 밝히고 달구고 잡아돌리는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마음 돌아봄 수행을 통하여 생각을 알아차리고 밝히는 힘 얻었으면 다음으로 본격 돌아봄 수행을 통하여
원심력을 이길 수 있는 지속적인 구심력을 길러야 한다. 우주운행의 법칙에 따르는 범공부가 순천자가 되어 사랑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는 철칙이요 우주의 섭리이고 인간의 숙명이라면 본격 돌아봄 수행으로 일심의 힘 기르는 일이 우주운행의 법칙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용맹정진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 추구하는 자가 남고 마음이 흐트러질 것이고 미족함이 남을 것이다. 봄 15. 봄 공부의 핵심 생각의 노예가 생각의 주인이 되려면 생각을 돌아봄하면 된다. 생각을 내기만 하고 드릴 줄 몰라 생각의 노예가 된 것이고 생각을 내고 드릴 줄 알면 생각의 주인이다. 생각을 내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므로 오직 생각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생각을 돌아봄이요 우리 인간의 본업으로서 방출과 해수로 이루어지는 우주운행의 법칙을 따르는 삶의 제1법칙이다. 생각 돌아보면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끊어져서는 안된다. 생각 이전 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일심의 힘을 길러야 법을 지킬 수 있다. 모으는 힘, 앞으로 안으로 당기는 힘, 구심력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관건이다. 생각 돌아보면 누구나 바로 되지 않으므로 몸 돌아봄을 통하여 감각을 개발한 다음 마음 생각 돌아봄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본격 돌아봄으로 일심을 얻어야 생각을 잡아돌리는 주인 노릇이 가능하다. 법이 무엇인지 몰라 법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고를 받고 법을 지키며 살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봄 16. 공부줄을 잡으셨나요?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흐트러지고 달아나는 생각을 돌아봄이 공부줄 잡은 것입니다. 잡고 가만히 있으면 원심력에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잡았으면 당연히 끌려가지 않도록 줄을 당겨야 합니다. 잠시라도 당기지 않으면 끌려가다가 놓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항상 대중을 잡아야 합니다. 대중을 잡았습니까?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손에 느껴집니까? 감이 오나요? 그리고 팽팽하게 당기고 있나요? 손맛이 느껴집니까? 손 안에 느낌이 오나요? 끌려가지 않고 당기고 있나요? 이것이 둘이 만나 하나가 되어 무궁무진하게 살아가는 우주운행의 법칙이자 삶의 제1법칙으로 우주의 섭리이자 인간의 숙명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개발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부자 장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만가지 능력과 만가지 덕이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공부줄을 잡고 있나요? 느슨해진 줄을 당기고 있으시나요? 줄이 팽팽합니까? 힘이 느껴집니까? 늘 이렇게 대중을 잡고 에너지를 잡아 돌리는 삶이 늘봄의 생활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고 천지 만물 우주 만유를 살리는 길입니다. 생각 돌아봄 공부의 길.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생각의 노예 신세를 청산하고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고 생각을 놓으려면 놓고 생각을 돌리려면 돌릴 수 있는 생각의 주인이 되는 길은 생각을 돌아봄이 유일무이한 처방전이다. 그렇게 쉬운 길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나 멀리 돌아온 것일까?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 자기의 생각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눈앞에 전개되는 사물을 바라봄이 가능할 때 우리는 상대계에서 절대계로 차원이 이동한다. 여기에 생각에 의존하던 물리적인 파워는 여기서 봄이 주도하는 영적인 파워로 변한다. 시간 공간에 한정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시간 공간을 통합한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인 힘이 주체가 되면 만물의 영장이 되고 우주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과 허위의 문제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의식과 무의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영과 일이 이끌던 이진법 시대는 가고 영이면서 일인 일진법 시대가 오고 있다. 여기에서 차원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서술이 달라진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와의 합일로 영적인 탄생이 되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주체가 된다. 생각 돌아봄 공부의 길은 만유인정의 법칙에 따른 상대적인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며 무한하고 영원한 절대자가 되는 인간 완성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의 희망이요 비전이다. 생각을 방출함이 입자이면서 파동인 뜻이다. 이때 돌아봄의 힘으로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은 다음 지속적으로 끌어당겨 제자리에 돌려 해소하는 가운데 시공의 힘 현상이 생기면서 순차적으로 점, 선, 면, 공간, 시간 등의 다차원의 창조와 운행이 이루어지고 만능 만덕이 나온다. 그러므로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인 파워는 각 개인의 의식 수준 곱하기 늘봄, 돌아봄, 바라봄의 제곱이므로 돌아봄 공부를 하면 무한대로 성장하는 길이 열린다. 봄 18. 에고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은 공념불이다. 소활한 자기의 한 생각을 쫓아 자기를 확장하고 과시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고 이름을 날리려고 하고 끝없이 쾌락을 추구하고 재미를 보려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자기의 한 생각을 돌아봄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등잔밑이 어둡다. 아직 봄이 영이 자기인 줄 모르는 미숙한 단계인지라 고작 자기의 몸이나 생각, 마음인 물질을 자기로 착각하고 동일시하는 동물적인 의식 수준 밖으로만 비추고 안을 비추지 못하는 정신의 단계로 잠재된 영성의 빛이 드러나지 못한 물질의 빛으로 자기가 영성의 빛인 줄 모르는 무지몽매한 단계이다. 봄이 나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다. 재미를 보려고 하는 자기를 향해 돌아봄하라는 가르침도 없거니와 설사 그러한 정보를 접하여도 거부와 저항을 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재미를 통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소화의 집요한 일념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기의 한 생각을 자기로 착각함으로써 영성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생각이 주체가 됨으로써 생각은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노예에게 어찌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겠는가? 헛짓이고 헛걸음이고 헛수고다.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같다. 그러므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려면 생각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생각의 주인이 되는 수밖에 없다. 생각의 주인이 되는 길은 재미를 보려고 하는 한 생각을 돌아봄하는 유일무이한 길이 있을 뿐이다. 재미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빠지지 말고 깨어 재미를 제대로 보라는 말이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봄이 바로 자유요 평화요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아봄을 통하여 돌아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분열이 사라져 합일이 되어야 늘봄으로 생각 돌아봄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순간순간 거부와 저항이 일어나는 모습 돌아봄하지 않으면 생각의 노예로 전락한다. 천번 만번 거부와 저항이 일어나도 놓치지 않고 잡아 돌릴 수 있어야 봄이 생각을 이겨 생각의 주인이 된다.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은 공념불이다. 봄 19. 에고의 속성. 에고는 놀이나 일에 빠져 지내다가 갑자기 할 일을 찾지 못한 순간
에고의 본색이 드러난다. 존재의 실상은 삼라만상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인데 에고는 그 모든 존재를 없애고 죽이고 자기 혼자 존재하려는 심보를 드러낸다. 그리하여 가상적으로 천지 만물을 부정하고 지워버리고 캄캄한 공간에 자기 혼자 존재하는 허상을 창조한다. 그것을 호련히 본 순간 에고는 그러한 경계로부터 벗어나 탈환하려고 시도한다. 그리하여 오락이나 놀이나 일에 숨어들고 빠져들어 그러한 난국을 모면하려고 시도한다. 그것이 바로 심심하다는 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놀이나 취미나 운동이나 일에 빠지는 것 또한 가상공간에 자기 혼자 존재하려는 에고의 장략인 것이다. 어디엔가에 빠져 재미를 보는 동안은 고독의 아픔을 잠시 잊는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에고는 자기 혼자 존재하고픈 욕망을 은연중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에고는 더불어 존재하는 것을 거부하고 엄연히 더불어 존재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죽이고서라도 자기 혼자 존재하려는 속성과 마각을 끊임없이 도모한다. 오락이나 취미생활이나 놀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빠져 더불어 존재하는 주위와 만물을 거부하고 없애고 자기 홀로 존재하려는 것이 거짓과 환상의 삶이요 귀신이 된 삶이다. 무지몽매한 삶이다. 에고는 자기를 제외한 우주의 나머지 존재를 묵살하고 자기만 생존하려는 터무니없는 환상을 꿈꾼다. 자기가 창조한 줄 꿈에도 몰라 놀라고 도망가고 다시금 교묘하게 자기만의 세계에 잠적하여 목숨을 부지한다. 이것이 대다수 인간의 의식 수준이다. 이것이 자존심과 아상으로 사는 생각의 노예요, 물질의 노예요, 돈의 노예로 끝없이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미숙한 인간의 삶이다. 고독이라는 병이 찾아온 순간 고독을 돌아봄으로 고독을 맞이하여 고독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고독과 친해지고 고독과 하나가 되어야 고독으로부터 무작정 도망쳐 에고를 존속시키는 귀신놀이가 멈추어진다. 그래야 사람이 귀신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만물의 영장이 된다. 그래야 끝없이 혼자 재미를 보려는 삶, 이기적인 삶이 청산된다. 그래야 만물과 더불어 공존하는 삶,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산다. 그래야 죽지 않으려고 안달을 하는 삶이 아니고 무한하고 영원한 삶을 누린다. 이것이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중대하고도 시급하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 높이여 건너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라오거든. 꽃만 말고 내 마음도 함께 따가주. 봄이 오면 하늘 위에 총달새 우네. 총달새 우는 곳에 내 마음 놓으러 나물 캐는 아가씨야 저 소리 듣고
없거든. 새만 말고 이 소리도 함께 들어주. 나는야 봄이 오면 그대 그리워. 종달새 되어서 말 붙인다오. 너는야 봄이 오면 그대 그리워. 진달래 꽃되어서 웃어본다오. 예, 가서. 대화의 고독과 소화의 고독. 대화를 실체라고 하면 소화는 그림자다. 그러므로 대화와 소화는 모습이 닮은 꼴이다. 대화는 천지만물과 더불어 존재하는 절대자의 고독이 있다고 하면, 소화는 주변과 환경을 배제하고 외국 한가운데 차단과 고립에서 오는 고독이 있다. 고독하기로 말하면 같다. 그러나 완전히 질이 다른 고독이다. 대화는 항상 고독을 보태며 고독과 더불어 살지만, 소화는 항상 고독을 싫어하고 고독으로부터 달아나 그늘진 가상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목숨을 부지한다. 가상 공간이란 영화 구경하면서 영화에 빠지고, 게임하면서 게임에 빠지고, 친구와 노닥거리면서 대화에 빠지고, 이러면서 일에 빠져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유리되는 병리 현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극장도 가고 게임도 하고 공도 치고 여행도 한다. 소화는 생각의 노예이고 돈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리라는 착각을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소화는 항상 지금 여기에 안주하지 못하고 지금이 아닌 미래의 재미에 기대와 희망을 걸다가 보니 일생을 살아도 단 한순간이라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제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죽음이 닥치면 억울해서 하루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러한 삶을 되풀이하여 멈추지 못하는 것이 애고 소화의 삶이다.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고 무지 목매한 삶이다.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과 환상에 빠져 헛된 삶을 살고 있으니 어떻게 그들을 구제할 것인가. 그들을 구제하기에 앞서 나부터 고독을 미워하지 말고 고독을 따돌리지 말고 고독과 더불어 살면 도망자 신세처럼 쫓겨다니며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 고독을 사랑하고 보다는가 미워하고 싫어하는가, 거기에서 사람이 되느냐 귀신으로 남느냐가 갈린다. 돌아봄 공부 열심히 하여 늘범의 생활하여야 귀신을 면하고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고독의 문제야말로 근원적인 문제다. 봄 20일 방출과 회수법칙에 따르는 팀워크 운영. 봄나라 사무국에서는 각자 맡은 업무 분장이 있어서 혼자서 할 일은 개인이 한다. 개인이 하는 일은 기록이나 장부 정리와 같은 일상적인 일이고, 봄나라 운영 전반이나 책자 홍보나 수련회 홍보문안이나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문건을 만드는 사항 등이 발생하면 사무국 전원이 모여 앉아 문제와 사안을 함께 공유한 다음 회수, 각자의 데스크로 돌아가 각자 문건을 만든 다음 방출, 다시 한자리에 모여 추사 선택을 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문안을 도출한 다음 회수,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개인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가한 다음은 방출, 다시 원탁으로 돌아와 취사 선택을 하여 하나의 문안을 공동 작성하는 등 회수, 팀장과 참여 인원 전원이 의견의 일치가 될 때까지 방출과 회수, 이합과 집산을 반복 시행한다. 이렇게 하여야 사무국 전원이 자기의 비좁은 분장 업무에만 매달리거나 빠지지 않고 범나라 전반에 대한 운영 전반의 정보를 공유하고 중요 사안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소외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개인의 발전은 물론 범나라 전체의 발전에 획기적인 팀워크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제는 혼자서 입안을 하고 문건을 작성하여 종적으로 결제를 받는 시대가 아니다. 중요 현안에 대하여 행적으로 공동으로 참여하여 팀워크로 공동으로 문건을 완성하는 시대다. 개인이 협조하여 공유로 확정하고 시행함으로 공동 제작, 공동 책임제이므로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개인의 작품이 아니며 개인의 공적 사항이 더 이상 아니다. 그것은 생각이 개인의 것이 아니고 인류의 공동 유산이기 때문이다. 원화가 쓰고 있는 글, 책도 마찬가지다. 알고 보면 법님들과 원화가 수련을 통해 주고 방출, 받는 회수 과정이 부단히 진행되는 가운데 도출되고 정리된 내용을 원화가 담당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원화 단독 작업의 결과물이 아니다. 범나라 사무국이 방출과 회수라고 하는 우주의 법칙대로 팀플레이를 잘하면 가까운 장래의 최고의 팀으로 성장하리라 본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여야 일하면서 공부하는 새로운 큰 틀이 정립되어 학교나 정부나 기업 등의 범나라가 제시하는 성공 프로그램이 탄생될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가정, 학교, 기업, 정부 전반으로 전파되고 확산되어야 할 사항이고 여기에 성공하여야 인류가 되고 선진국이 될 것이다. 봄 22 집중력 개발 범나라 범공부인 몸돌아봄 마음돌아봄 본격돌아봄 공부는 우주의 창조와 운영의 법칙인 방출과 해수법에 따른 순차적인 자아완성 인간개발법이다. 특히 생각돌아봄 공부는 생각을 방출만 하지 생각을 해소할 줄 몰라 멍청하거나 산란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모아주는 감각개발법이며 집중력개발법이다. 집중력이 핵심이다. 집중력만 개발되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집중력이 강한 학생이다. 집중이란 공부나 놀이나 일에만 빠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열중하면서도 감각이 열려있는 상태다. 그래야 감각과 생각이 서로 도와 감각, 감상이 이루어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자기를 알아차리고 의식하고 대중 잡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생각, 마음을 잡아 중심으로 모으는 힘, 일심의 힘이 집중력이다. 달리 말하면 집중력은 만유인력의 법칙이요 상대성 원리로 두 물체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법칙에 해당한다. 이 힘을 길러야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성공한다. 이 힘을 기르는 일이 인간의 범분사이며 범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다. 범23 영혼과 찰나 영혼은 종말이 없는 긴 시간인 반면 찰나는 금시 소멸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정관념이다. 이 양극단은 생각으로서는 결코 만나지지 않는다. 그러나 돌아봄, 바라봄, 넓음으로 감각의 봄으로 가면서
생각은 생각이 없다, 시간이 없다,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영원하다고 할 수 있고, 앞도 뒤도 없다는 점에서 지금력이 찰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양극단은 하나에 대한 관점, 해석, 해몽 여하에 따라 붙여진 별개의 관념이요 말이다. 생각으로 붙여진 단어를 감각해보면 단어의 의미나 해석이 떠져나가고 하나의 실상만 남는다. 그래서 극과 극은 하나로 통한다. 다시 말하면 감각으로 보면 영원히 찰나이고 찰나가 영원이므로 다르지 않고 생각을 덧붙이면 양극단으로 벌어진다. 이렇게 존재를 감각해보는 영안을 두고 볼 줄 알아야 현상을 넘어 실상을 보고 진실을 주고받고 탁마하는 한 차원 높은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봄 24. 화로부터의 자유. 화는 나쁜 것이다.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뿌리 깊은 인간의 집단의식이다. 그러므로 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화를 직시하고 화와 만나야 되는데 화가 나오는 순간 화에 대하여 화를 내니 한 번도 화와의 조우가 일어나지 않으니 화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화가 무엇인지 실제로 알려면 화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화와 친숙해지지 않으면 화에 대한 적대감, 화에 대한 두려움, 화에 대한 집단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 화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화를 내어 보아야 한다.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 화는 나쁜 것이라는 집단의식에 붙들려 있는 한 화라고 하는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화가 났을 때가 화를 감각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화를 맞이하고 화와의 조우가 일어나려면 화를 돌아봄으로써 화로부터 벗어나 화를 바라봄으로 화를 내고 있는 최초부터 화가 진행되고 화가 극치에 이르고 이 화가 사라지는 전 과정을 한 번이라도 명료하게 체험해 보아야 화가 두려운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줄 알게 되어 차차 화에 대하여 화를 내는 대신 화를 바라보마는 여유 공간이 생겨나 화를 담아내고 다스리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야 화가 두렵지 않고 화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화를 내려면 내고 화를 내지 않으려면 안 내는 한 단계 높은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천둥번개도 엄연히 필요한 자연현상인 것처럼 화도 때때로 필요한 삶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화를 내지 않으려고 참는 것보다는 화를 내어보는 것이 화를 다스리고 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첩경이다. 문제의 핵심은 화마저도 미워하거나 외면하거나 따돌리지 않고 맞이하고 보아주고 껴안아줄 수 있는 심성이다. 그리고 화마저도 부리고 쓸 수 있어야 한다. 봄 25. 기쁨과 슬픔. 기쁨은 좋기만 한 것인가? 슬픔은 나쁘기만 한 것인가? 생각은 좋다 나쁘다라고 양분하지만 감각은 좋고 나쁜 양면을 다 본다. 장단을 다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기쁨을 감각하면, 다시 말하면 감각으로 기쁨을 보면 마치 먼지가 바람에 나부끼듯 떠들썩하니 붕 뜸으로 안정은 잃고 위태로워져 도리어 괴로워지기 십상이어서 기쁨을 좋다고만 여기는 생각의 독단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기쁨 가운데서도 기뻐봄으로 이탈하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 슬픔을 감각하면
다시 말하면 감각으로 슬픔을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용수숨 쳐오르는 전율이 있고 마치 가문날 단비가 내리듯 눈물이 흘러내리노라면 전신이 시원해져 도리어 상쾌한 기쁨으로 변함으로 슬픔을 나쁘다고 여기는 생각의 독단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므로 슬픔 가운데서도 슬퍼봄으로 기쁨을 발견한다. 감각이 개발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기쁨 가운데서도 기쁨을 좋아하지 않고 슬픔 가운데서도 슬픔을 싫어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기쁨과 슬픔은 하나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봄 26 한번 일러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칼과 같아서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 재앙을 부릅니다. 또한 생각이 한번 잡히거나 빠져드는 날이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여기에 원화가 한 문제를 제시하니 각자 점검하여 자기가 생각의 노예인지 생각의 주인인지 스스로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고 외나무다리는 둘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상대를 밀쳐 떨어뜨리지 말고 각자 무사히 지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는지 한번 일러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소식이면 더욱 좋고요. 봄 27 이별의 종지부를 찍고 당장 만나자. 마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몸의 아픔이다. 그래서 아픔을 싫어하고 아픔의 느낌을 거부하고 저항한다. 마음이 그래서 몸의 반응인 마음은 아픔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 아프지 않은 자기와 아파하는 자기 둘로 만들었다.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하나의 자기가 둘로 갈라져 이별 아닌 이별을 하게 되었다. 이별을 끝장내는 것이 분열을 끝장내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별은 둘 사이에 떨어져 서로 마주 못합니다. 만남은 둘이 마주봅니다. 마주보아야 정감이 통하고 친해지고 이윽고 하나로 통한다. 둘이면서 하나다. 한번 헤어지고 갈린 이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아픔을 통해 아픔을 통해 서로 마주보기만 하면 만남이 당장 이루어져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음이 공존한다. 이것이 만남의 미학이다. 만남이 일상세가 될 때 사랑의 지수는 날로 높아간다. 아픔이 없이 어찌 우리가 이별의 애달픔을 알고 만남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을 꽃피우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아픔이 없이 어찌 가슴이 열리겠는가? 참으로 고맙고 신기하다. 아픔이여 그대를 사랑한다. 그대 역시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 출현한 봄님인 것을. 왜 돌아봄 공부를 한사코 하지 않는 걸까? 왜 돌아봄 공부를 한사코 하지 않는 걸까? 한다고 하는 사람도 하는 체하고 하는 척하고 하는 걸로 착각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몸 아픈 것을 원수로 여겨 보기 싫어하고 마음의 아픔,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아픔을 원수로 여겨 보기 싫어하는 바람에 아픔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하여 아픔이라고 하는 존재의 현실과 진실의 실상을 떠나 거짓과 가상의 허상 속으로 도피하고 숨어들어 아픔을 잊으려고 하는 오랜 습관 때문이다. 이것이 지구상의 인류가 넘어가야 할 집단 무의식이다. 그러므로 이때까지 한 번도 아픔과 만나본 적이 없다. 아프기가 무섭게 상상, 가상, 관념, 게임, 놀이 이를 통하여 재미에 빠지고 쾌락에 빠진다. 아픔을 모면하기 위한 참교다. 그것은 실상의 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다. 가상의 세계에 중독이 되면 감각이 죽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삶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여 생기와 활력을 잃어 그때는 권태와 무료에 계속 시달린다. 이것은 마치 아픔을 마비시키기 위해 마약을 계속 복용하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과 같다. 거기에는 삶의 진정한 기쁨과 환희가 없다. 사람들은 그래서 늘 시들하고 심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픔은 삶의 한 부분이다. 아픔이 존재하기에 편안함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픔을 원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아픔을 통하여 아픔과 더불어 살아야 편안함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아픔을 돌아보지 않을 건가? 아픔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픔과 만남이 없이는 그대는 계속 아픔으로부터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한다. 늘 쫓기는 신세, 지금 여기의 진실에 감흥하지 못하는 메마르고 건조한 삶을 청산하여야 정서가 있고 낭만이 있고 감동이 있고 당당하고 겁없는 진실의 인간으로 거듭난다. 몸 돌아봄의 핵심은 아파봄이다. 아파봄에서 몸과 마음은 하나다. 아파봄을 안다고 아프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대는 견디지 못할 아픔이 없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될 것이다. 아파봄을 통하여 아픔에 도사리지 않을 때 그대의 감각은 활짝 열리고 생기와 활기로 넘칠 것이다. 지금 당장 언제 어디서나 돈 한 푼 없이도 무진장 널려있는 삶의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상 공간으로 도피하기 위한 자금이 계속 필요할 것이고 그대는 돈의 노예로 시종하고 말 것이다. 그래도 돌아봄하지 않을 것인가? 봄 29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픔을 피해 죽음을 피해 목숨을 보존한답시고 삶을 도모한답시고 비시부재한 그림자 어두움 속 가상공간에 무작정 숨어 살다가 한밤중에 해가 뜨고 쥐구멍에 해가 뜨니 진정한 새해다. 감각이 활짝 열린 하늘에 둥근 해가 떠오르니 나날이 설날이다. 그러므로 설날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아니다. 순간순간 나날이 설날이기 때문이다. 늘 설날이고 늘 새해이므로 새하늘 새땅 새사람과 처음으로 만난다. 처음으로 만나기에 눈에 설어 자세히 살펴보고 귀에 설어 귀 기울여 들어봄으로써 모양과 색깔과 소리의 아름답고 신비함을 순간순간 발견하고 만끽하면서 사는 재미 끝없으니 새해 복 많이 받는다. 이 기쁨은 돈이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이동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앉은 자리 선 자리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그러기에 이 기쁨은 기쁨도 아니다. 기쁨을 돌아보니 기쁨마저 없으니까 여기에서 무진장 복을 받는다.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받는다. 그런데 복을 무진장 받았건만 복 하나도 없다. 이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정한 뜻이다. 일심의 축이 바로서야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축이 바로서야 실상의 세계에 깨어있을 수도 있고 허상의 세계에 잠시 논일 수도 있다. 지도리가 서야 감각을 통해 주변과 감응하기도 하고 생각을 통해 상상의 날개를 타고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 마음대로 한다. 지도리가 서면 실상과 허상세계를 넘나듦이 걸림이 없어 실상이면서 허상이고 허상이면서 실상인 양극의 공존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허상세계로 넘어가도 가지 않았고 실상세계로 넘어와도 오지 않았다. 가고 온 바가 없는 가운데 분명히 가고 온 바가 분명하다. 지도리가 서지 못하면 자유롭게 양쪽을 넘나들지 못하는지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거나 쏠리게 되어 균형을 잃고 나가 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일심의 축이 바로서야
양극단 사이를 자유롭게 통하고 오고 갈 수 있는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봄 30일 분열과 융합. 생각은 이분법이다. 생각은 대소유무 선악시비 이분법이다. 생각은 시간이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분열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야기한 분열의 문제를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생각으로서는 양극단 간의 대립갈등 투쟁만 유발한다. 감각은 하나의 공간의 양극단이 더불어 존재하는 공존이다. 감각의 나래가 펼쳐지기만 하면 생각이 야기한 양극단의 문제는 하나의 공간에 주어 담아 둘 다 살리어 공존시키는 융합이 일어난다. 감각을 개발하여야 생각이 야기한 두 개의 상극, 양극단의 분열이 상극하지 않고 상생하면서 공존하는 합일이 이루어진다. 융합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감각이 죽은 가운데 생각을 일으키면 양극단 간의 상극이 되어 분열이 벌어지고 감각이 활짝 열린 가운데 일어나는 양극단을 보면 양극단 간의 상생이 되어 융합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삶의 비밀이다. 이것이 연금술이다. 봄 30이 하나의 공간, 무한한 공간을 감지하면 감각의 능력이다. 영원한 시간을 인식하면 생각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주는 공간과 시간의 무궁한 조화이고 봄나는 감각과 생각의 무궁한 조화다. 이것이 하늘과 땅, 자연과 인간, 나와 남과의 조화다. 생각은 안과 밖으로 나누지만 감각은 안과 밖이 없다. 감각이 활짝 열리면 내면의 공간과 예면의 공간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합치된다. 하나의 공간임을 실감해보려면 몸돌아봄을 통하여 자기의 심장 박동과 맥박을 감지하면서 가깝고 멀리서 들리는 주변의 소리에 동시에 귀 기울여봄 하면 한 생각의 그림자도 아른거리지 않아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경계가 무너지면서 하나의 공간이 느껴진다. 여기에서 우주 만유가 봄나의 품에 들어온다. 이것이 포용력의 원천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생각이 동하면 내면과 예면이라고 하는 가상적인 경계선이 생겨 분열이 일어난다. 이러한 분열 현상을 보고 다시금 정신 차려 감각을 활짝 열면 하나의 공간이 펼쳐지면서 자연과 인간, 주관과 객관, 나와 너가 상극하지 않고 상생으로 공존하게 된다. 봄나는 감각의 몸으로서 무한의 공간을 열고 생각의 몸으로서 생각을 내고들이면서 영원하다. 그러므로 봄나는 부정을 긍정으로 분열을 융합으로 돌리면서도 부정이나 분열 그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고 봄으로 다 살렸으므로 하나의 공간에 더불어 하나로 원운동으로 무한하고 영원하다. 봄 33 감각과 생각의 상생으로 향상일로의 길로 가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다. 인간이 우두머리다. 인간은 운해의 기능과 감각의 능력으로 하늘을 열고 해와 달을 만들고 땅도 만든다. 좌뇌의 생각의 능력으로는 끝없이 생각을 내고들임으로써 원심력, 구심력을 하나로 통일하여 원운동으로 자정공전으로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역한다. 감각은 천지만물을 창조함이고 생각은 천지만물을 운행함이다. 그렇다면 감각과 생각의 주인은 누구인가? 감각의 봄, 생각의 봄 모두 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봄이다. 그것이 나다. 그것이 봄나다. 그것이 봄나라다. 그러므로 좌뇌의 선물인 컴퓨터가 나온 이 시점이 바로 운의 개발을 할 시점이고 몸돌아봄, 자연 바라봄을 동시에 행하여 그동안 생각에게 밀려나 움츠러들었던 감각을 일깨우고 활짝 연 다음 대무심을 증득하고 생각 돌아봄을 통하여 마음을 내고드리는 가운데 본격 돌아봄으로 일심을 양성하여 지도리를 바로 세운 다음 안과 밖이 없는 하나의 공간 의식의 스크린에 있는 그대로 현실을 담아낸 다음
창조의 내적 과정을 통하여 한 생각을 낸 다음 그 한 생각에 따라 실제로 실천해보고 확인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한하게 성장 발전의 길을 간다. 이것이 감각과 생각의 상극관계에서 감각이 생각을 일단 이겨야 감각과 생각이 상생으로 화하게 되어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자기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의식 수준의 비약적인 도약이 이루어져 그동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던 인류에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생사가 없는 자리에서 생사를 운행하여 인간의 오랜 숙제이던 생사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니 새로운 인류의 창세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봄 34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감각이 활짝 열려 마음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서는 원만 구족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존재한다. 거기엔 아무런 일이 없어 한가하고 넉넉하다. 천당극락이다. 그러나 감각의 하늘이 열렸으면 일심으로 생각 돌아봄으로 생각을 내고드릴 줄 알아야 살림살이가 행해진다. 그런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궤도를 이탈하면 자기의 기반과 입지를 잃어버려 감각의 빛이 닿지 않게 되어 어두워지면 환한 진짜 공간은 깜깜한 가짜 공간으로 변하면서 거기에 과거의 기억을 투영하여 생각으로 분석하여 시비선악을 따지거나 미래를 유추하여 근심걱정 불안 공포에 빠지면 속박을 당하고 난리가 일어나고 불행해진다. 자유와 속박, 전쟁과 평화,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전적으로 자기로부터 연유하는 자기의 선택사항이다. 자유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누려야 한다. 자유는 감각을 열어 생각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을 때, 생각으로부터 자유자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치적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종교적 자유, 학문의 자유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가 전제되고 확보될 때만이 가치 있고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자유가 으뜸이다. 자유가 없이는 평화와 행복도 없다. 여기에 운의 개발을 통하여 감각을 개발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좌우 음양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자유, 평화, 행복의 길이 있다.